오늘은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있답니다. 네, 계룡시 마스코트 이용이 이렇게 반겨주네요. 어느 도시를 가든 지역에 관문이 있잖아요. 여기는 계룡시의 관문, 계룡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룡문 위에서 보는 계룡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계룡문에 올라서면 계룡시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탁 트인 전경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뜹니다. 여기 계룡문에서는 계룡시의 모습이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 태조 이성계가 여기를 도읍으로 정하려고 했던 만큼 명당의 땅인데요. 오늘 이 계룡시 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군사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계룡. 왠지 딱딱할 것만 같은 계룡에도 문화와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계룡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볼까요? 호국의 고장이기도 한 계룡에는요, 충청 애국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무궁화 동산인데요. 공원 입구에 세워진 광복열사대 기념탑을 보니 마음이 절로 경건해집니다. 이곳은 광복단 별사대 기념탑 앞인데요. 도로 바로 앞에 있어서 접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 계룡시에는 독립운동가가 14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호국정신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제가 사는 대전에서 이곳이 가까운데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계룡시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한운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자리해 있는데요. 1906년 홍주 의병에 참여하며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기 시작한 한운 선생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운이라는 독립운동가 이름은 약간 제가 생소한데요. 어떤 분이시죠? 네, 원래 한운 선생님은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셨는데 홍주 의병에 참여하신 외숙부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형님과 함께 홍주 의병에 참여하시면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네, 의병 전쟁에 참여하셨을 때 나이가 17살 정도셨어요. 와, 17살이요? 네. 근데 저기 청양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신도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 의병 활동을 끝내시고는 이곳 신도안으로 이주하셔서 그 광복할 때까지 이곳을 본거지로 삼고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기념관이 만들어진 거군요. 네네, 이곳이 바로 그 생활하셨던 집터 자리에 지은 기념관입니다. 신도안을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삼고 무장 항일 운동단체인 광복회를 조직해 일제에 맞서 싸웠다는 한운 선생. 살아생전 사용했던 유물들만 봐도 그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운 선생님은 여러 독립운동 노선 중에 무장투쟁 노선을 지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활동하실 때 친일부 처단 등을 하실 때 아마 이런 그 유물을 사용했을 거고요. 저희가 후손분들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그때 당시 친일 부호들이 상당히 떨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독립한 정신 없이 독립은 없다. 독립한 정신 없이 독립은 없다. 네, 그 말씀은 한운 선생님께서 직접 남기신 말씀이신데요. 강한 독립의 의지를 표현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 계신 감옥은 혹시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제가 여기 처음 들어가 봤잖아요. 네. 19년 동안이나 이 감옥에서 계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제가 정말 이 좁은 데서 이렇게 있었다는 게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독립에 대한 결의가 굉장히 강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이 된 이후에도 조국을 위한 수호 활동에 앞장섰다는 한운 선생.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짧게나마 몇 자 적어봅니다. 기념관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짧게 둘러보았지만 몰랐던 그 한운 선생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분의 독립운동 정신을 본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운 선생님 외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은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항상 그분들의 희생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궁화 동산에서 만나볼 세 번째 장소는 바로 국궁장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인 궁도를 배워볼 수 있는 곳이죠. 와, 관역 딱 맞았네요. 야, 활 쏘고 있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여기는 어떤 곳이죠? 여기는 계룡시 소재 신도정이라는 국궁장입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잠깐 보니까 활 쏘는 모습이 되게 재밌어 보여요. 저도 어떻게 한번 쏴볼 수 있을까요? 이 활이라는 것은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배우면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그 활들은 이 교육용 활이에요. 처음 배우시고 남자분이니까 26 정도로 한번 당겨보시죠. 26파운드인가요? 26파운드. 네. 요거는 이제 줌이라고 그러고 줌을 잡고 삼지를 손가락을 걸어서 한번 살짝 당겨보세요. 당겼다가 놓으시면 안 되고 그대로 예. 당겼다 놓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가네요. 여기가 처음이니까. 팔이 막 떨려요. 활 잡는 법도 익혔겠다. 이번엔 밖으로 나와 화살을 끼운 채 본격적으로 당겨보는데요. 자, 물고기 듯이 활을 쭉 드세요. 머리 위로 쭉 드세요. 자, 드셔서 내리면서 당기세요. 좋습니다. 더 당기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어우, 초보신데도 멀리 가시네요. 예, 날아가긴 하네요. 야, 멋집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예, 근육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요. 어깨 힘도 굉장히 강화되겠는데요? 그렇죠. 이 전신 운동이고 사실 우리 정에는 허리가 굽으신 분들이 없어요. 예, 지금 얼마나 배우셨죠? 저는 지금 6년째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와, 6년이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 6년 동안 배우는 동안 내가 어떤 점이 좋았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운동을 하니까 눈도 좋아지고 모든 분들이 많이 이 국궁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활을 배우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허리도 많이 펴지는 것 같고 어깨도 잘 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체력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997년 지어져 올해로 약 2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신도정. 건강은 물론 사시사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궁도의 매력에 푹 빠져 현재 6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궁도 대회를 열어 국궁의 맥을 이어가는 데도 앞장서고 있답니다. 근데 활을 주로 이렇게 다 같이 가시네요? 예. 이제 우리 사격할 때 0점 조련하듯이 활도 쏘고 난 뒤에 어디에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표적을 수정하기 위해서 주스러 갑니다. 관역을 막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화살들. 내 화살이 맞는지 헷갈릴 법도 한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죽네요. 화살마다 표시를 합니다. 자기 표시를 번호가 이렇게 네, 있네요. 번호를 5개 화살을 쏠 때 각 번호를 붙여가지고 몇 번 화살이 안 맞았다, 어디로 갔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사범님, 근데 저는 관역을 안 맞춰도 되는데 활이 여기까지 날라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유, 금방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은 대부분 훈련 기간이 한 달 이후 정도 되면은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계룡시 두마면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조용하기만 한 이 마을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벽화가 바로 그 힌트죠. 여기는 판마을로 가는 지하차도인데요.
여기가 옛날 팥죽거리로 유명했답니다. 그 궁궐을 신도 안에 지을 때 여기서 인부들에게 팥죽을 팔았다고 합니다. 팥죽 얘기하니까 팥죽이 먹고 싶어지네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거 이 마을은 대부분 녹두밭이었답니다. 그래서 지명도 콩두자를 쓴 두마면이라 이름 붙여졌죠. 팥죽으로 유명한 마을에 왔으니 팥죽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야, 여기 메뉴판을 보니까 팥 전문점이 많네요. 제가 팥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사장님이 여기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아, 예. 이게 금년에 생산한 해콩인데요. 혹시라도 벌레 먹은 것이 좀 있나, 잡티가 좀 있나 싶어서 손으로 이렇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물에다 한번 세척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깨끗하고, 곡식 중에서 우리 팥이 설이 맞고 나서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가을을 훨씬 지나서 눈 내리기 전에 생산을 한 것을 금년 해팥이라고 얘기하죠. 이 식당만의 특징이 있다면 계룡에서 생산된 팥만 사용한다는 건데요. 또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정성껏 팥죽을 만들고 있답니다. 이 팥죽 끓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맛있게 끓여주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하루하루 그 팥이 삶을 때마다 다 달라요. 그 토질에 따라서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매일 확인하고 죽을 끓이고 있어요. 이 팥이 피부 미용에 좋은 거죠. 아, 예. 딱 보니까 알게 왔습니다. 드디어 팥죽을 맛볼 시간. 이 집의 주 메뉴인 새알 팥죽과 팥칼국수입니다. 와, 저 새알 팥죽이 나왔네요. 예, 제가 앞에 있는 건 팥칼국수입니다. 예, 팥칼국수도 맛있어 보이고 새알 팥죽도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장님 여기 팥죽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 벌써 한 15년 차 되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그러면은 이 팥죽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어요? 성분이 안토시안 성분하고, 예, 우리가 항산화 물질, 몸을 좋게 해준다는 그 성분이 몸속에 들어있는데요. 설탕하고 같이 타서 먹으면 성분이 파괴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항상 간을 맞춰 먹을 때는 소금하고 같이 맞춰서 먹으라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조미료는 전혀 넣지 않고 팥 본연의 맛을 살려 만들었다는 팥죽. 팥 특유의 고소함과 달달한 맛이 혀끝을 사로잡습니다. 팥의 향기가 좀 좋죠. 네, 아유, 맛있네요. 근데 제가 먹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이거 새알 하나를 먹으면 한 살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팥죽을 먹어야 꼭 한 살을 먹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빨리 크려고 여러 개를 먹었던 적이 두 그릇씩 있습니다. 먹었어요. 팥죽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계룡에서의 마지막 여행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여기 언덕 위에 이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네요. 체력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 제가 찾는 집이 이 집인가 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벽돌이 매력적인 오늘의 마지막 장소.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마치 전시관에 온 듯 아름다운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예쁜 빨간 벽돌집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완전 다른 공간이네요. 제가 작업하면서 전시장으로 쓰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여기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가끔은 국악놀이, 보드게임도 하는 장소예요. 근데 여기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상감으로 해가지고 박지라고 하는 기법으로 한 거예요. 문양을 바닥을 갖다가 긁어내가지고 꽃 문양을 살린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선생님만큼 아니지만 이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네요. 네, 그러셔요. 그러면 오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흙은 차갑다고 말랑말랑하다고 그랬죠? 얘가 말랑말랑하기만 할까 한번 보자. 선생님이 쿵 했더니 어때? 조금 넓어졌지? 모양이 바뀌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작품을 빠르게 완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흙의 속성을 먼저 알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고현주 도예가. 내가 요만한 걸 원할 때는 얼마나게 만들어야 될까?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겠지? 요만하게 만들어. 슬슬 하나둘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듯한데요. 그런데 수업에 참여한 어린 친구들, 작품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요. 와, 우리 친구는 지금 이 딱 작업하는 모습이 굉장히 예술가 같아요. 네, 작업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느낌도 만질 수 있고 친구들과 많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재밌고 말랑말랑해서 좋아요. 스트레스 풀려요. 스트레스도 풀려요? 어떤 작업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흙 자를 때가 쾌감 있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아, 자를 때 쾌감이 있어요? 네. 와. 촉감놀이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흙만 있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행복을 얻어갈 수 있답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 냄비 받침대가 됐어요. 그래서 냄비 받침대로 쓰고 또 한 가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저를 올려놓는 그런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흙을 통해 힐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도예 체험을 마무리하고 따뜻한 차와 함께 계룡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해봅니다. 선생님 직접 만드신 찻잔에다가 차를 마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계룡시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계룡시 하면은 군문화 엑스포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이미지가 가장 컸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장소를 돌면서 느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감정들을 해시태그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쏜살 같은 화살, 세월을 가로지르는 맛, 그리고 흙과 함께하는 창작 방앗간. 와, 계룡시를 참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지역 특색에 가려져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계룡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어온 이야기들이 있어 오늘도 계룡은 더욱 단단해집니다.